자, 이 와중에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이제 법정에 나가서 오늘 처음 이제 유동규를 만나는 날입니다. 네, 유동규를 만나는 날인데 유동규가 이제 자꾸 이재명 시장한테 돈을 줬다 어쨌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재명 시장은 뇌물 안 받으려고 CCTV까지 공개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CCTV 가짜라는데요? 라는 얘기를 풀었어요. 아니, 냉장 24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CCTV를 이제는 가짜라 그래. 근데 알려진 바로는 그게 녹화도 되고 녹음까지 되는 CCTV였어. 그래서 도저히 이재명 시장이 업무실 안에 있는 동안은 뇌물에 대한 뇌자도 못 꺼내는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연결을 했냐라고 하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얘가 짱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증빙을 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거짓말이 그거 가짜야 CCTV. 라고 하는 논리를 쌈박하게 꺼내놨다는 거지. 뭐가 가짜고, 어떤 방식으로 가짜인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오늘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하고 법정에서 대지를 하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박영수 관련된 첩보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요. 너무 많이 나와. 네. 그게 이거는 이미 우리가 얘기했던 거잖아. 예언했던 거잖아.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면 검찰이 나설 거고 검찰이 수사한다고 나서서 우리가 수사하니까 특검은 방해돼! 라고 얘기할 거고 결국 조사해놓고 혐의 없음으로 끝낼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들은 것처럼 그대로 가고 있어요. 한동훈은 특검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 개소리 시전했고요. 검찰이 이제 오른팔로 우리가 그때 지목해줬던 윤 변호사까지 같이 싸잡아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때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외부 자료나 추가 자료들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겠죠. 자, 조선일보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박영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국회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자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검찰 관계자는 이 압수수색은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며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한 거라고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을 해주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 봤잖아. 더 탐사나 여기 다 압수수색 하루 만에 그냥 돼요. 뭘 1년 6개월을 기다려가지고 이게 순서대로 된 거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고 참. 우리가 이제 늘 지목해왔던 오른팔이라고 부르는 양재식이 뭐 양모라고 그러고 다 이미 아는데 양재식에 관한 것까지 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 검찰이 양재식까지 한꺼번에 패키지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뇌물이 오간 정황이 아니라 200억을 받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걸로만 기소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재명 대표랑 엮여져 있는 1+1입니다. 428억을 받기로 했다. 428억이랑 받기로 했다는 거죠. 아이씨. 그건 뭐냐면 원래 얘네들은 받기로 했다는 식으로 뇌물을 준다로 잡아넣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이재명이 무죄 나면 얘도 박영수도 무죄가 나는 거죠. 왜? 그 200억은 네. 안 받았다 이거지. 그래 어쩐지 이 보도를 엄청나게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은 그 부분은 근데 명시가 안 됐어요. 기소도 안 됐어 그거. 기소도 안 했잖아. 근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은 기소 못했지만 마찬가지 1+1의 효과라니까. 박영수처럼 약속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가는 거지. 근데 박영수는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챙겼어요, 돈을. 응? 확인됐잖아요. 아니 50억 클럽에 있잖아. 그러니까 50억 크로 안에 있잖아.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아갔는지는 명확하게 안 나왔단 말이야, 지금. 딸도 뭐 아파트 받아가고. 근데 그것도 10몇억밖에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만한 금액 전체가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전혀 조사를 안 했어요.
아이고. 근데 지금 와갖고 조사를 해갖고 약속을 받았다는 걸로 기소를 한 거야. 수뢰가 아니야. 수뢰를 마치 안 한 듯이 한 거란 말이지. 돈을 나중에 받을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딸내미가 받았던 뭐 그 아파트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빌렸대잖아. 회사가 14억을 빌려줬대잖아. 좋은 회사야. 야, 이씨. 나도 14억만 빌려주세요. 니들이 2천억을 보러 와. 그러니까 14억 빌려주지. 아니면 퇴직금 50억만 땡겨. 아직 퇴직금 안 했잖아. 너 안구 건조증이라도 걸려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 살기 위해서 골프를 쳐야 돼. 돈 빌려줘. 살기 위해서 제가 골프 게임이라도 하겠습니다. 골프 게임하고 지금 안구 건조증하고 산재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딸이 받은 건 인건비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약속받은 이 돈은 대부분 이제 건물로 받기로 했다는 식으로 또 이게 200억이 현찰도 아니에요. 맞아요. 현찰이면 이게 계좌를 털어야 되잖아. 건물로 받기로 했다는 거야. 뭐 상가 건물 주택 그 이제 가치가 최소 200억이다. 최소. 그러니까 요즘 어떤 미친놈이 현찰이 있는데 야 나 현찰 싫으니까 상가랑 건물로 뇌물을 줘. 라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 여기. 차라리 그냥 200억 줄 테니까 알아서 골라서 사세요 그러는 게 낫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주냐고. 그러니까 이걸로 걸어놨다는 얘기는 이게 1+1인데 이재명하고 같아 보이지만 정반대인 거야. 얘네는 200억을 받기로 한 약속만 있고 아직 안 집행이 됐다. 라는 차원에서 같이 걸고는 있지만 빼주려고 하는 고리를 건 거란 말이에요. 정말 박영수가 저걸 안 받았을까요? 처음에 이거 김만배가 시작할 때 5억 자본금까지도 박영수가 대줬고 양재식이가 지금 있는 정민용이랑 같이 그 연구해갖고 그러니까 성남시의 계약 공고하는 것도 같이 만든 사람이잖아. 사실상 박영수가 업자라고 업자. 대장동 사업을 직접 지휘 진두했던 업자야. 진두지휘. 뭐라 그러는지 아무튼 키넨파트너스 지휘 끌어들인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은행 엮어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엮어갖고 이거 다 엮었는데 전부 다 힘을 발휘한 게 박영수예요. 실질적인 사장이고 박영수가 이 정도 하는 과정 중에 남욱이나 정영학을 내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영학이 그랬어. 박영수가 처음에는 브로커로 들어왔는데 1년 만에 최대 주주가 돼 있더라. 우리는 탈취당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경영권은 사실상 김만배가 다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지들이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 달라고 계속 쫓아다닌 거고. 그래서 계속 녹취를 남긴 거예요, 얘네들은. 김만배를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녹취록은 절절한 거지. 이 김만배하고 거래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김만배가 브로커인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을 해내는 걸 보면서 말하자면 이 계약 관련된 것도 유리하게 만들어 오지, 그와 관련된 은행이라든지 컨소시엄들 다 끌어들이지.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SK가 그 당시에 돈을 대줬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SK가 지급 보증을 했어요. 지급 보증을. 만일에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지급 보증을 해준다. 그 몫으로 해갖고 얘네들이 400억을 넣고 300억을 투자로 돌려가지고 그걸로 800억을 받아갔단 말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쪽에서 보증서를 내주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끌어들인 것도 박영수하고 곽상도였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남욱이나 정영학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진짜로 김만배가 다 하는데 그 김만배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뒷배경은 박영수였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걸 파다 보면 모든 게 박영수로 몰리니까 이걸 더 이상 안 가기 위해서 특검으로 가기 전에 이거를 검찰이 자르려고 수사를 속도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미준 검사가 하니까. 그래서 어미준이 하니까. 에이스가 붙었으니까. 에이스 중에 에이스. 어미준 검사.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곽상도는 어차피 이제 한 번 때 묻었고요. 권순일, 최재경, 김수남, 홍성근 이 사람이 뭐 했을까 싶은데.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사장은
괜히 만배랑 친해갖고 지금 이 사람은 돈을 받았다 또 반환했기 때문에 이 사람 빠질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계좌 추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계좌를 깠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계좌는 못 지웁니다. 대한민국에서 왔다 갔다 한 금융실명제 이후에 돈 거래는 전산 기록에서 절대 못 지워요. 김건희 증권 조작 증거처럼 이 사람들의 돈 거래를 파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이 돈 거래는 안 팔 것 같습니다, 검찰. 근데 최근에 국제 해킹 조직이 국세청을 해킹했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뭐가 나올라나? 정말 그렇게 선량한 짓을 해준단 말이야? 국세청을 해킹을 했다고 하는데 국세청은 해킹을 당한 일이 없다고 하고요. 해킹 조직은 내일 그 해킹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뭘 꺼내놓을까요? 설마 김건희 관련된, 윤석열 장모 관련된 증거를 혹시 국제 해킹 조직이 보여줄까요? 아니 뭐 짜잘한 사람 공개할 거면 공개 안 하겠지. 그럼 누가 했어도 아는 사람 걸 해야지. 문희정 세금 기록을 공개한다 그래갖고 그게 뭔 이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해킹 조직이 할 뭐 거면 윤석열 아버지 뭐 재벌이 계좌. 됐든지 그렇지. 김건희가 됐든지 뭐 김건희 장모가 됐든지 이슈의 중심에 있는 사람 걸 까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려면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해킹 조직이 왜 내일 하겠다고 했을까요? 내일 오후 8시. 이 얘기는 8시 전에 입금해 이 얘기 아닐까요? 이게 옛날이랑 얘네들이 좀 달라. 누구한테 입금하라고 하는 거야? 해킹 누굴 조직한테. 그러니까 국세청. 국세청한테는 얘기를 했겠지, 국세청한테. 근데 국세청은 세금으로 움직이는 데서 마음대로 해킹 조직에 입금 수십억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아니,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배경한테 그걸 해야죠. 누구께 털린 건지 어떻게 알고? 쫄리는 사람은 돈 보내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한참 저희가 방송도 한번 내보냈고 했는데 이성열 대표 말이 지금 윤석열이 당시에 이걸 움직일 때 가장 쉽게 동원했던 조직 중에 하나가 검찰도 있었지만 국세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세청 쪽에 윤석열이 이 검사장 하던 시절부터 상당한 연결고리를 갖고 얘네들을 휘둘렀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국세청에 연관돼 있는 모종의 비리가 있다 그러면 이건 윤석열 사단하고도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성열 대표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이성열 대표 조질 때 말하자면 조질 때. 그거 막 조지고 있었을 때 했던 짓거리들에 대한 녹취록이나 기록으로 나중에 증명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조직이 무역업자 또는 창고업자 잡겠다고 뭐 검사가 동원된 고소고발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국세청이 동원돼가지고 이 일에 관여를 한다고 치면 국세청 내부도 이게 정상 아니라는 거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윤대진, 우리 대진이. 큰 윤, 작은 윤으로 불리는 우리 대진이. 우리 대진이가 윤석열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걔네들이 국세청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일종의 카르텔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국세청에 대한 자료를 해킹했다가 그에 관련된 비리가 뭔가 나오는 게 있다. 세금을 포탈을 봐줬다든지 뒷거래를 했다든지 하는 조직이 혹시라도 그 증거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정권 차원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해킹했다 그러면 해킹하고 그걸로 돈 받으려고 하면 그 자료를 다 덮어버리게 자료에 접근을 못하게끔 락을 걸어갖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네들은 그런 걸 안 하고 자료를 빼갖고 우리가 자료 있다 이거 해킹한 거 흔들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며칠 날 깔 거야 라고 말할 때는 그 자료를 깠을 때 매우 쫄리는 놈이 어떻게든 입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아직 돈 달라는 요구는 없대요. 아니 했겠지.
했을까? 했는데 발표를 못 하는 거지. 아니 그럼 너 같으면 야 국세청에 우리가 해킹을 당했는데 해킹 조직이 우리 비밀 정보를 거론을 하면서 돈을 얼마를 요구하더라? 라는 걸 언론에 밝힐 수 있어? 지금 해킹도 안 당했다고 우기고 있는 건데 왜 블랙핑크 돈도 우리가 내라고 하는데? 왜 뜬금없이 블랙핑크가 여기 또 나와? 어쨌든 미국은 지금 다 미국이 깡패다 이 얘기를